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여야 협치의 성과 중 하나로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국정원 정치관여, 선거 개입의 수혜기를 받게 됐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공안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20%가량만이 한국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신교는 종교 기관별 신뢰도에서도 천주교, 불교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여야 협치의 성과 중 하나로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국정원 정치관여, 선거 개입의 수혜기를 받게 됐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황우여 대표는 오늘 개회된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과 양당 대표 3자 회담에서 국정원 개혁의 큰 틀을 잡았고 연이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4자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입법틀을 정한 후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1차적인 입법을 마쳤다며 국정원이 국민 신뢰와 사랑 위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최강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황우여 대표는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도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쉼없는 전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살리는 일과 함께 국민들께 약속한 경제 민주화 또한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의 지속적 실천을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적지 않은 성과도 이뤄냈으나 남은 과제도 아직 많습니다.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주기적 심사를 의무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아직 추진하지 못한 독점 방지, 공정 경쟁, 동반 성장 정책 법안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살리는 일과 함께 국민들께 약속한 경제 민주화 또한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공안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진태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 20년도 사실 적다. 내 주위에서는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많다고 말하며 이석기는 아주 뼛속부터 종북으로 제도화된 정당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 총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석기가 단지 그 한두 번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뼛속부터 종북입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 북한 주의 주장에 동조하고 했던 것을 봤을 때는 그런 일련의 상황으로 무장투쟁, 전쟁에 대비한 무장투쟁을 준비한 겁니다. 그거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이게 무기징역이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번 검찰 구형 형량이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법조항에 사형 무기가 없습니다. 내란 음모죄에는. 그래서 징역형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이 20년을 한 거로 보여지고요. 제가 전에 어떤 다른 방송에 나가서 이석기 최소한 10년은 선고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편 김재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석기 의원 결심 공판과 관련해 아로 조직의 실체 규명이 되지 않으면 내란 음모를 조직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가장 중요하게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국정원의 제보자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뿌락지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이 됐습니다. 결성 시기가 이석기 의원이 과거 2003년에 그 감옥에 있었을 당시에 본인은 거기에 가입을 했다라고 뿌락지가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지목하려고 하다 보니 결성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번복을 하고요. 이 아로 조직의 총책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석기 의원이라고 얘기하지 다른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지난해부터 이석기 의원으로 얘기를 바꾼 거죠. 이 아로 조직의 실체 규명이 되지 않으면 내란 음모를 조직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예. 6월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오늘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오늘부터 선거 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4 지방선거의 성격과 관련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4년간 실적을 평가하는 선거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의 화두는 오만한 권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라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브레이크 없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정치 쇄신안과 관련해 한정혜 민주당 대변인은 안철수 신당과 경쟁 좋은데 끝없는 경쟁을 하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말라고 김한길 대표가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신당과 경쟁이 과열되면 결국은 구태정치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을 더 확장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 사건 특검, 정당 공천 피지에서는 동지적 관계로 목소리를 내고 새정치, 정치혁신과 관련해서는 경쟁하는 관계를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길표 혁신안이 새정치신당 견제용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한정혜 대변인은 작년에 김한길 당대표가 출범하면서 정치혁신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계속 검토하고 논의해왔다며 국가기관 대선 불법 개입 사건에 총력을 집중하다 보니 결과를 빨리 발표하기 어려웠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변인이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밝힌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득권을 더 내려놔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예.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국회의원이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를 하려면 오히려 그 권한이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한데 저희가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에 대한 시각, 국민이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각 이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지금 안을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논의를 충분히 하고요. 예. 설득도 하고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것이 이 안대로 2월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합법화하는 법안화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20%가량만이 한국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신교는 종교기관별 신뢰도에서도 천주교, 불교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오늘 발표한 201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독교, 즉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4%에 그쳤습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6%나 됐고 보통이라는 의견은 36.0%였습니다.
한편 주요 종교기관의 신뢰도는 카톨릭이 29.2%로 가장 높았고 불교 28.0%, 개신교 21.3%, 유교 2.5%, 원불교 1.3% 등의 순이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종교 신뢰도를 보면 카톨릭 32.7%, 불교 26.6%, 개신교 8.6%로 나타나 개신교 신뢰도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창신 천주교 원로 신부는 어제 검찰의 수사 착수와 관련해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나무랄 수 있겠는가, 그들을 이용하는 정부가 나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창신 신부는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을 고소고발한 보수단체들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신부는 검찰이 문제 삼는 시국 강연에 대해선 그저 성경 말씀에 충실한 강론이었다며 죄가 없으니 영장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사상 초유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내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감사 청구는 국민 300명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국민감사 청구에 참여한 사람은 310명으로 금소원은 우선 CT은행과 SC제일은행을 검찰에 고발하고 내일 오후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 청구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최근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관련해 모든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도 금융당국의 특별검사를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부산, 대구, 전북, 경남, 광주, 제주 등 전국 모든 지방은행에 대한 고객정보 관리 실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 모집인 관리 등 내부 통제가 미흡한 게 사실이라면서 일부 문제가 있는 점도 발견돼 사상 처음으로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행과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에 대한 특검도 내일부터 일제히 착수됩니다.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에서 일어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선박이 무리하게 접안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견을 전제로 시설주인 GS칼텍스가 1차 보상을 하고 선사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 실장은 이를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법률 지원과 협상 중재 등 지원 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6일 여수해양항만청에서 주민대표와 원유사 GS칼텍스 등이 참여하는 피해대책협의회 회의를 열어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전행정부가 신용카드사와 은행에서 대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제도 개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거론되는 방안 중에 하나는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로 대체하는 것으로 발행번호는 무작위로 생성되며 필요할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행부는 정부가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를 금융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또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암호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지금 기온은 영하 7.5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종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